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디테일한 포인트 하나하나가 다 잡힌 상태에서 컨셉이 명확하게 잡혔을 때 다른 참치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브랜딩화가 됐죠. 희소성도 갖췄어요. 매뉴얼도 정립이 됐기 때문에 대접받을 수도 있죠.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노출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전환율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 사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시는 게 1년 반 정도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보고 했지만 어떤 것부터 명확하게 뭘 시행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결국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지내왔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는 진단서를 통해서 짚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번 주에 이걸 다 짚어드리고 왔습니다. 이 부분을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매장에도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라는 걸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전혀 감이 안 오신다면 아래 하단에 무료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전부 다 무료로 지원해 주시는 사장님들께 다 진단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안녕하세요, 장가컴퍼니 본부장 용준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대구에 있는 참치집을 다녀왔어요. 여기 상태가 어땠냐면 주변에 있는 참치집들이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3-4개 정도 있었는데 다 폐업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진단을 갔던 이 길본 참치 또한 월 매출 2천만 원 정도 판매를 하면서 규모가 생각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많이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장님께서 어떻게 타겟을 해야 될까? 마케팅도 진행해 보셨대요. 상위 노출도 해봤대요. 근데 매출이 안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러 한번 방문했고요. 오늘 명확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매출이 오를 수 있을지 대구 갔던 영상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그냥 재밌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결국 자기 매장에 하나하나 적용을 해봐야 되고요.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채워나가야지 영상을 보셔도 매출을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공식 자체도 저희가 자영업을 하면서 빠른 시간 동안 매출을 억 단위로 올렸던 노하우기 때문에 이거를 듣고 나서 매출이 실제로 100% 올랐다, 50% 올랐다, 감사하다고 선물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수성구에 있는 길본 참치라는 참치집이고요. 원래는 사장님이 직원을 많이 두고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사장님 혼자서 하고 홀 직원 같은 경우도 2주밖에 안 된 직원을 꾸리면서 장사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2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 결국 이게 상권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상권 탓일까? 노출에 대한 부분부터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권이 많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는 곳은 아니고요. 그냥 도로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아니면 집을 가다가 그냥 우연히 마주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상권에 대한 효과를 많이 못 받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입지 자체도 굳이 생각해보면 이거를 길본 참치가 있다, 우와 저기 참치집인데? 막 이렇게 감동받으면서 넘어가진 않잖아요. 보통 그냥 길을 지나가면서 그냥 참치집이네 또는 인식도 안 하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프라인적인 입지에 대한 부분은 0점을 드릴 정도로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노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상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전혀 효과를 못 보니까 길본 참치가 어디 있는지 알려야 소비자들이 한번 오고 여기가 괜찮겠다 하고 방문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대표님께 마케팅을 하시냐라고 한번 여쭤봤어요. 마케팅을 했었다, 수성구 맛집, 수성구 참치집에 대한 상위 노출을 한번 진행했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예 없었지는 않았지만 비용 지출한 것 대비 효과가 많이 미비해서 다시는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일단 소비자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노출을 먼저 시켜야 되고, 여기는 상권 입지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적으로 더 노출시켜야 되는 건 맞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온라인 노출을 시키면 효과가 없는 이유를 제가 쭉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제가 나중에 영상도 한번 띄워 드리겠지만 이제 내부 사진들을 보면 완전 노포 옛날 감성 느낌의 참치집이에요. 동네에 있을 만한 참치집입니다.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사장님께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여기를 방문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더군다나 참치 같은 경우는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어디를 갈까 많이 알아보게 될 텐데, 그럼 사장님께 유입과 여기 매장에 앉히기 위해서 전환, 브랜딩을 어떠한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강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제가 일식을 오래 한 거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그냥 뭐 원물이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사장님 경력이 20년 경력이시래요. 20년 경력.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나서 20년 경력이시라고요? 그러면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20년 경력의 사장님을 오마카세에 가면은 메인 셰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정갈하게 차려입고 대표님께서 퍼스널 브랜딩이 돼서 퍼포먼스를 하셔야 된다. 대표님은 20년 동안 정말 한 길만 파온 수십 년 고급 참치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다 라는 컨셉을 잡고 마케팅을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내부만 봤을 때, 근데 이 허름한 부분을 20년 전통이라는 것과 전문적인 부분으로 요리에 정말 열중하는 사장님 퍼스널 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만 하면은 그것 가지고 될까라고도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표님, 그러면 고급집에 가면은 특징이 뭐 있냐? 처음에 참치집을 갔을 때 정말 전문된 요리사한테 가서 식사를 대접받고 싶고, 개방된 공간이 아니라 독립적인 공간을 가서 식사를 즐기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닷지가 있는 것들도 보고 다 개방을 해놨을 때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닷지들은 다 죽여버리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닷지는 이제부터 사용하지 말자고. 지금 그럼 남은 룸 5개를 활용해서 하루 한정 5팀 또는 10팀만 받을 수 있도록 20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풀 예약제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하루에 5팀에서 10팀 한정으로 희소성을 좀 더하면 어떨까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검색을 해서 요리 장인
사진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기 일본 참치에서 20년 장인에 대한 멘트만 달아두고 그냥 사장님이 한정으로만 받으면 끝날까? 전혀 아니거든요. 소비자 심리적으로 여기가 고급집이라는 거를 디테일 하나하나의 포인트로 유입 전환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뭘까? 지금 여기 길본 참치를 보시면 참치 사진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사실 뭐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참치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접시가 파란색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싸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검은색이나 흰색으로 통일했을 경우에 고급진 느낌을 가져갈 수 있지만 사장님 같은 경우는 바다를 표현한다고 이렇게 남겨두셨는데 플레이트 부분도 변경을 하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진이랑 영상이랑 멘트 하나하나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 소비자가 여기 왔을 때 길본 참치가 그냥 참치집이 아니라 20년 장인이 하는 오마카세 같은 집이다 라고 알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네이버에 검색한 요리 장인 사진처럼 이런 사진들에 대한 컨셉을 명확하게 사장님을 스포트라이트 하면서 두고 영상을 찍을 때도 사장님이 여건이 되신다면 참치를 통으로 잡는 영상을 다 찍어가면서 전문성을 조금 더 사람들한테 어차피 상권이나 입지에 대한 부분은 살릴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적으로 그 부분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더 풀어 가셔야 된다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일본 참치가 이렇게 참치만 있던 이 사진과 영상에서 내가 참치를 먹으러 가고 싶은데 막 이런 사진들이 즐비해 있고 사장님이 진짜 통으로 자르고 사장님이 전문성이 담긴 내용들이 사진이 쭉쭉쭉 담겨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가게에 대한 느낌부터 다르죠. 이 노포가 사장님이 진짜 요리에 열중하는구나 하는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사진이랑 영상 컨텐츠 부분을 잡아서 사장님이 퍼스널을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로 연극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찍어둔 영상 한번 보시면 룸이 너무 밝아요. 너무 밝기 때문에 노포가 생각보다 위생을 정말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저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명들을 조금 더 조도를 낮춰서 분위기를 은은하게 만들자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고급한 느낌을 내고 노포적인 부분에서는 위생적인 부분을 좀 가릴 수 있도록 조명을 좀 교체하자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닫지 죽이고 제가 찍은 촬영한 영상 한번 보시면 자, 이 메뉴판도 그렇고 여기 위에 있는 조명에 대한 부분들을 다 죽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뒤에 조명들은 죽이면서 분위기적인 부분을 좀 더 아까 요리 장인 사진 느낌처럼 잡아가면서 조금 지저분한 부분들을 없애고 닷지에 있는 내용들을 좀 다 치우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사장님은 계속해서 참치를 잡는 곳에서 장인 포즈를 하면서 조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장님께서 지금 혼자서 일을 하면서 습기나 다른 부분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사장님은 이제 배우다. 배우적인 느낌을 담아가면서 습기랑 홀을 멀티로 활용하실 수 있는 인원을 하나 더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촬영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주방 라인이 굉장히 길어요. 주방 라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거를 사장님이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동선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습기를 만드는 주방 보조는 하나 무조건 둬야 되고요. 그 사람이 홀, 주방 왔다 갔다 하면서 홀에 대한 인건비를 최대로 아낄 수 있도록 구조를 짜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에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TV 같은 경우도 계속 참치를 잡는 거나 바다에서 참치를 잡아오는 거 아니면 사장님께서 전문성을 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을 계속 송출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임으로써 고급화 전략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러면 벌써부터 바뀐 게 그냥 참치집에서 20년 전통 장인이 하면서 5팀, 10팀 한정으로만 받을 수 있는 고급형 횟집이고 그 다음에 사장님께서 진짜 장인 느낌처럼 칼질을 쭉쭉쭉 하고 계십니다. 프라이빗한 룸에 대한 공간에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가게로 바뀌고 있죠. 메뉴판이나 다른 디테일들도 잡아가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세세한 포인트들 배너나 주방 라인의 조명이나 다른 조명을 죽이는 것까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고급화 전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객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구매 텀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참치집, 원물집 같은 경우는 다른 특강점이 없으면 다른 참치집을 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탈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볼게. 내가 진짜 비싼 음식점을 갔을 때 가장 어떤 걸 원해서 갈까요? 저는 대접받기 원해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께 또 말씀을 드린 게 재구매 포인트를 위해서 대접받는 분위기에 대한 매뉴얼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인삼주나 야간문주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보시는 사장님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딱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왔을 때 알바생들이나 홀 직원들을 강제로 웃게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장치를 만들어야겠죠. 인삼주나 야간문주를 통해서 식전주를 먼저 내드리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전주를 갖다 주는데 툭 던지면서 그냥 드세요 라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식전에 드시는 식전주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숙성시켜서 만든 거라서 먹기 좋으실 거다 라고 멘트를 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참치 먹으러 왔을 때 여긴 이런 것도 주네 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이제 참치를 쭉쭉쭉 내주게 되겠죠. 조금 더 고급화를 위해서 홀 직원들한테 매뉴얼화를 좀 더 강하게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이 부위가 이 부위를 어떤 식으로 먼저 먹어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를 매뉴얼화를 만들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 보는 사장님들이랑 저랑 오마카세를 간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땡땡 맛집 1등이어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맛있을 거예요 라고 식사를 하는 거랑 사장님이랑 여기 사장님이 어디 호텔의 메인 셰프였다, 오너 셰프였다. 근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자연산 참돔 한 20년 하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자연산 참돔으로 숙성 과정을 거쳐서 한 땀 한 땀 만들어주는 맛있는 집이라더라 하고 먹는 거랑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후자가 굉장히 더 맛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심리적으로 여기 참치집이 좀 더 맛있겠구나 라는 이미지를 좀 심을 수 있도록 매뉴얼화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방이랑 홀 인원을 멀티로 할 수 있는 분을 꼭 뽑자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결국 이 20년 장인이 회 손질을 하고 나서 직접 가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브랜딩이 된 20년 장인분이 내 참치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네, 진짜 맛있겠다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어필하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려면은 사장님이 사이드나 메인을 같이 잡고 있으면 이게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매뉴얼화를 좀 더 강화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언제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도 드시기 전에 이때 사진 찍으면 가장 좋다라는 식으로 바이럴을 시키는 매뉴얼도 하나 더 추가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참치를 쓰고 선도가 낮은 자투리가 많이 남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버리지 말고 사이드 메뉴를 많이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단골분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단골분들 잡으려면 대접받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접받는 듯한 느낌을 직접 판매하지 않는 사이드 메뉴들을 더 만들어서 한 번 왔을 때, 두 번 왔을 때, 세 번 왔을 때 규칙을 정해서 대접해드리는 식으로 소비자들한테 서비스를 환원하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문했을 때 사장님께서 누구누구랑 같이 왔어요, 저번에 왔는데 너무 좋아서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한테 참치 머리, 통머리를 해체쇼를 하면서 직접 드리는 식으로 퍼포먼스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손님들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대접을 이만큼 받을 수 있는 곳은 사실 여기 참치집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쿠폰을 활용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쿠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냥 커피집처럼 도장을 찍어주면서 일정 부분 달성 시 아메리카노 한 잔 그렇게 싸게 가자는 게 아니라 특수 제작을 해서 정말 고급진 블랙 배경의 카드를 만들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VRP 카드고요. 이 VRP 카드가 어느 정도 적립이 되거나 도장이 측정이 되었을 때 조금 더 다른 보상책을 더 드리고, 소비자들이 이 카드가 지갑이 끼우기 부끄럽지 않도록 좀 더 고급진 디자인을 만들어서 많은 혜택을 드리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 참치가 한 테이블당 저희가 5팀, 10팀 한정으로 받자가 또 가능했던 이유가, 한 테이블당 보통 객단가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원을 환원해 주더라도 5%거든요. 밥집에서 2만원을 팔 때 5%면 1,000원이잖아요. 만원과 1,000원의 갭 차이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재구매 인원들을 위해서 할애를 해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이 지갑 안에 정말 내가 가지고 다니고 싶은 고급 카드가 있는데, 이 고급 카드가 도장 한 번 받을 때마다 만원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거기 가면 내가 온다는 것도 대접해줄 수 있고, 5팀, 10팀 한정인데 단골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서 내가 먼저 좋은 분들 데려가고 사장님이 와서 직접 퍼포먼스까지 해주네? 근데 20년 경력에 저기에서 1인으로 좀 느낌 있게 조리를 하고 계시는 전문가가 나한테까지 그렇게 해주네 라는 브랜딩을 좀 잡아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이렇게 상상하듯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배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명이나 인원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고 매뉴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디테일한 포인트 하나하나가 다 잡힌 상태에서 컨셉이 명확하게 잡혔을 때 다른 참치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브랜딩화가 됐죠. 희소성도 갖췄어요. 매뉴얼도 정립이 됐기 때문에 대접받을 수도 있죠. 그렇게 했을 때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노출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전환율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 객단가는 참치집 원물집이다 보니까 정해져 있고 완벽합니다. 완벽하고 이것보다 더 높일 수는 없어요. 방법은 있긴 하겠지만, 재구매 부분에서 VRP 카드에 대한 VRP 시스템을 한번 말씀드렸고, 유입 전환해서 사장님을 퍼스널하기 위해서 어떤 컨셉을 잡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참치집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높다 보니까 결국 나이대가 조금 있고 소비력이 있으신 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인스타그램보다는 네이버나 다른 부분으로 좀 더 풀어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2달 정도 경과를 보게 될 거예요. 2달 정도 진행하면서 매출 추이 변화 보면서 진단을 마무리했고요. 결국에 사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시는 게 1년 반 정도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보고 했지만 어떤 것부터 명확하게 뭘 시행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결국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지내왔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는 진단서를 통해서 짚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번 주에 이걸 다 짚어드리고 왔습니다. 이 부분을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매장에도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라는 걸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전혀 감이 안 오신다면 아래 하단에 무료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전부 다 무료로 지원해 주시는 사장님들께 다 진단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혼자서 못하겠다 싶으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8개월 만에 월 3억을 찍었던 노하우를 풀어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이 영상 되돌려보시고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진단 링크 눌러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대로 찾아가서 명확하게 매출 오를 수 있는 방법들, 개선점들 짚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장갑 컴퍼니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